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여러분, 패션과 문화 컨텐츠를 제작하는 비피얼입니다. 소중한 시간 투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컨텐츠는 일본 브랜드 와코마리아의 간단한 역사와 와코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무드, 그리고 최근 반스와 협업한 이야기까지 담아봤습니다. 어떤 활약을 했고 어떤 문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시죠. 와코마리아는 아츠히코 모리와 케이지 이시츠카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아츠히코 모리와 케이지 이시츠카는 일본 프로축구 J리그의 프로 선수였습니다. 일본에서 같은 팀이자 친구였죠. 현역 시절 뛰어난 실력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여성 팬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프로 입단 이후 롤스로이드를 타며 남다른 개성을 보여주기도 했고, 팀의 승리를 이끄는데 공헌을 했지만 오만한 태도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아닌 운동선수가 패션 브랜드 를 런칭한다는 건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팬들은 어떻게 감성을 표현할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으나 별 기대를 안 했다고 합니다. 스포츠 선수가 패션 브랜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일단 브랜드에 믿음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편견이 있었죠. 그들은 평소 친분이 두터웠고 은퇴 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술을 마시며 좋아하는 일을 해보고 싶어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합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눈 뒤 그들은 특별히 큰 일을 할 생각은 없었지만 적어도 우리가 좋아하는 일, 문화적인 일을 하고 싶어 했고, 1999년 락스테디라는 바를 오픈합니다. 락스테디는 일반적인 바가 아니었습니다. 음악이라는 문화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바였으며 아티스트, 음악인, 그리고 패션 디렉터 등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바로 유명했습니다. 50년대 로코빌리 감성, 그리고 스포츠, 술 등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고, 락스테디는 이름을 앞세워 의류와 가정용품을 사입해 판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반응은 너무 좋았습니다. 입소문에서 입소문으로, 또 입소문에서 입소문으로 바에는 사람들이 가득 찼으며 이 유명세를 얻자 더블테스, 언더커버, 논네이티브 등 영향력 있는 브랜드와 협업을 진행했고, 문화에서 브랜드로서 활약을 선보였죠. 그들은 10대 시절 음악을 빠르게 접했습니다. 반항적인 음악을 주로 많이 들었으며 음악과 함께 학창 시절을 보냈죠. 또한 프로 선수 시절에도 꾸준하게 레코드 가게를 찾아다니며 음악과 함께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음악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음악을 듣는 귀도 남달랐습니다. 속된 말로 귀가 트였죠. 음악에서 주는 원동력을 앞세워 운동에서도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음악은 인간에게 엄청난 잠재력을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음악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요? 개인적인 사견으로 충분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장르 불문, 음악으로 웃고 울고, 그리고 없던 꿈이 생기기도 하며 음악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또한 음악에 대한 애정이 있고 열정이 있죠. 아무래도 음악은 패션과 밀접한 관계를 띠고 있는 건 사실이며 어렸을 적 음악에 대한 꿈이 있어 약간의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음악은 항상 옳죠. 한국에도 음악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바들이 곳곳에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간단하게 콤팍트 레코드 바를 이야기해드리자면 360 사운즈에서 DJ와 디자인을 맡아 활동했던 디자인 그룹 JMG 대표 진부님이 전개하는 바입니다. 콤팍트 레코드 바는 작은 공간이지만 문화를 만들어내기엔 충분했으며 다양한 DJ들의 숨겨둔 플레이리스트를 정기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덴티티가 독보적인 굿즈를 탄생시켜 이슈가 됐었죠. 이후 큰 인기에 힘입어 브랜드로서 자리를 잡게 되며 다양한 리테일 샵에서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음악이 맛집이 아닌 음악을 중심으로 패션 브랜드로서 도전을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단골 손님을 타깃으로 굿즈를 만들 수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판매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콤팍트 레코드 바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평수가 작든 크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문화냐 아니냐를 연구하고 또 연구한 것이죠. 제대로 된 문화라면 문화를 아는 사람들은 물론일 것이고 모르는 사람 또한 신선한 매력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간을 활용한 언더그라운드의 문화가 잘 표현된 것 같고, 진무님의 디자인 또한 빛을 발해 브랜드로서 덩치가 커진 것 같습니다. 다시 락스테디를 이야기해보자면 그들은 어렸을 적 매일 들었던 음악을 문화로 승화시켜 자신들의 공간에 선보였고, 점점 커지는 팬덤을 잘 구축시켜 패션까지 도달시켰습니다. 음악이 상상력의 원천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영화와 미술에도 영감을 받아 운영했습니다.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락스테디를 통해 2004년 와코마리아를 설립합니다. 와코마리아 브랜드 네이밍이 굉장히 친숙합니다. 첫 시작은 단순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레게바를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그러지 못해 락스테디를 만들었고, 바를 운영하면서 예전 같지 않은 열정과 서서히 슬럼프가 찾아오자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고 신선한 일들을 찾아봤다고 합니다. 찾던 와중 예전 레게바를 운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있어 레게에 관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했고,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남미 축구와 레게에 연관되어 있는 문화를 좋아하게 되어 상징적인 마리아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첫 굿즈 티셔츠에 마리아를 새겨 판매를 시작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와코마리아의 시작이었죠. 여담으로 정신나간 마리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직 프로축구 선수다 보니 남미 축구에 대한 연구와 관심으로 자연스레 남미 문화를 접했으며, 라틴 남미 문화의 매력을 느낀 이들은 패션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와코마리아는 술, 여자, 음악, 모자 등 남성미가 넘치는 키워드를 잡고 컬렉션을 전개했으며, 자신이 여자라면 이런 남자한테 반한다는 생각으로 옷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완전 상남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루드 패션이라고 말합니다. 루드를 직역하면 무례하다, 예의 없고 불량하다는 뜻으로 패션에서는 불량스러운 패션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2010년 이전 루드 기반의 패션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탄생했습니다. 와코마리아의 원초적인 디자인, 근본은 영화, 음악, 술 등 다양한 예술에서 영감을 받는다고 하며, 파라다이스 도쿄와 길티 파티즈 두 컨셉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특히 50년, 60년, 70년대 문화를 매우 좋아하죠. 많은 장르들의 음악을 듣지만 60년대에서 70년대 자메이카 음악, 50년대에서 60년대 미국 음악을 많이 듣고 옷보다 음악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도쿄 스트리트웨어의 주류는 미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며 그들의 문화를 동경하고 있죠. 일본 브랜드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거듭나기까지 미국 문화를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와코마리아는 자신들의 문화를 굳게 믿었고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바에서 정말 많이 놀았고, 놀면서 브랜드를 만들어보자고 결정, 이후 새로운 친구들이 합류하면서 팀을 결성했다고 합니다. 매번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문화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도 좋지만 친한 사람들과 자연스레 놀면서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게 가장 신선하고 새롭다고 생각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나오죠. 와코마리아를 공동 설립한 케이지 이시츠카는 2012년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와코마리아는 10주년을 맞이했고 플래그십 스토어 파라다이스 도쿄를 공식적으로 오픈합니다. 그곳은 락스테디와 다른 특유 빈티지 사운드 시스템과 전설적인 오디오 브랜드 웨스턴 일렉트릭, 랜싱, RCA, 락틱 등 진공관 앰프 스피커를 설치해 매장에서 최고의 음악을 선사했습니다. 파라다이스 도쿄는 단순한 매장이 아닌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해 파티를 열고 음악적인 행보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음악을 지속적으로 터치하면서 새롭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었죠. 와코마리아의 자사 컬렉션들을 살펴보면 서두의 이야기들인 루드, 불량스러운 느낌들이 물씬 풍깁니다. 특히 셔츠가 유명한데요. 셔츠 카라를 길게 빼 일본식 아메카지 느낌을 줬고, 특유 레오파드 무늬 패턴 디자인과 그래픽을 사용해 시크하면서 남성미를 물씬 느끼게 해줬고, 평소 영감과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인물들에게 경의를 표하듯 셔츠에 새기기도 했습니다. 브랜드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브랜드의 본질, 처음과 현재 흔들림 없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지, 변화하고 있는지 등 그 브랜드가 우리에게 처음 다짐했던 대로 컬렉션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브랜드의 본질은 브랜드의 생명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브랜드를 처음 좋아했던 순간은 그들의 다짐과 포부, 그리고 패션과 문화를 대하는 태도와 사랑 때문이었는데 3년차가 되니 어느 정도 팬덤이 생겼고, 5년차가 되니 빠른 유행과 더불어 컬렉션에 대한 압박감, 6년차, 7년차, 8년차 처음과 다르게 결국 대중화 브랜드로 자리를 잡은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그런 브랜드들을 보면 많이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와코마리아는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협업 컬렉션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는 카라트 WIP와 협업입니다. 2020년 FW 컬렉션을 통해 두 브랜드가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카라트 WIP의 대표적인 아이템들을 중심으로 와코마리아의 특유 디자인을 선보였고, 카라트 레터링 로고를 와코마리아의 폰트로 재해석하여 신선하게 구성시켰습니다. 룩북 촬영은 도쿄에서 진행됐고, 수염이 있는지 몰라도 느와르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키와 협업입니다. 글로벌 브랜드에서 가치를 인정받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나이키 SB 라인으로 협업을 진행했고 SB 블레이저 로우와 SB 야노스키 캠퍼스 오지를 선택했습니다. SB 블레이저 로우는 검솔로 구성시켰고 스네이크 디자인 스우시가 인상적이며 뒤축 부분엔 천국과 도쿄라는 한자가 새겨졌습니다. SB 야노스키 캠퍼스 오지는 레오파드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감쌌으며 SB 블레이저 로우와 동일하게 뒤축에 한자가 새겨졌습니다. 스케이트 라인이다 보니 과감하게 스케이터 영상을 제작해 업로드 시켰죠. 잠깐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최근 반스와 협업입니다. 반스의 프리미어 라인 볼트를 중심으로 진행됐고 반스의 슬리본과 캠프카라 레이온 셔츠로 구성시켰습니다. 음악에서 영감을 받아 바이닐 레코드 그래픽을 신발과 셔츠에 새겼고 다양한 색상들의 아이템들을 선보였습니다. 자, 이제 조금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와코마리아와 반스의 협업은 성공적인 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와코마리아와 반스가 성공적인 협업이지? 그리고 두 브랜드는 음악과 상관없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브랜드는 음악과 전혀 상관없죠. 음악과 별개로 브랜드를 전개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음악을 대하는 태도는 진심인 편입니다. 물론 음악 레이블처럼 음악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음악의 문화를 존중했죠. 와코마리아는 다양한 문화를 추구했고 패션은 음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스와 협업 역시 락스테디의 추억을 회상하며 당시 바이닐 레코드의 사운드 시스템으로 빠르 운영해 그 경험을 토대로 디자인을 완성시켰습니다. 반스는 언더 뮤지션들을 지원하고 존중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뮤지션들을 위한 무대를 만들기도 했고 하우스 오브 반스라는 페스티벌을 진행했었죠. 반스는 매번 캠페인 때마다 뮤지션과 함께 했습니다. 최근엔 한국 아티스트 백예린과 함께 했고 반스의 올드스쿨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이러듯 두 브랜드는 알게 모르게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며 매우 밀접한 관계를 띠고 있었죠. 브랜드의 협업은 각기 다른 장르들이 만나 새롭고 신선함 그리고 그 브랜드에서 하지 못했던 해보지 못했던 아이템들을 제작하는 게 협업이라 말할 수 있는데 두 브랜드들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달리 그들의 취미생활 특기라고 해야 할까요? 누구보다 음악에 대한 열정이 넘친 나머지 두 브랜드의 공통 분모인 음악으로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서두에 이야기 드린 대로 두 브랜드의 컨셉과 다른 장르로 협업 컬렉션을 완성시켜 자칫하면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의 본질을 제대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와코마리아의 디렉터 이츠히코 모리는 어떤 직업이든 사랑, 꿈, 열정, 추구, 탐구, 모험이 있으면 재밌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틀에 갇혀있지 말고 나무보다 숲을 보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 같습니다. 진짜 자기가 늦게 시작했다는 걱정 말고 똑바로 하지 못하는 걸 걱정하신다면 기필코 좋은 날들만 가득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컨텐츠를 통해 더욱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